네,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 혜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자,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. 자, 우리 일단 요건부터 볼게요. 우리가 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나의 집을 구할 때 임대차 계약서 상에 나의 이름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고요. 자, 예외적으로 내가 뭐 회사 때문에 또는 학교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. 그런 경우에 배우자 또는 뭐 엄마한테 대신 가서 계약서 좀 써줘라고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대신 계약서 상에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주택에서도 요건이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월세를 내고 산다라고 하더라도 펜트하우스에서 월세를 내고 산다, 월세 2천만 원씩 내고 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월세 공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. 없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주택 요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이다라고 하는 경우죠. 그래서 이러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작은 주택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내가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나와서 남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택 요건에서 탈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주택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거주 요건인데요. 자,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 주소랑 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된다. 자, 이 말은 곧 뭐냐면 전입신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도 많죠? 내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,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한 경우에는 자, 요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요건에서 탈락하게 되겠죠. 그래서 전입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. 자, 총 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조금 더 큽니다. 12%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요. 내가 조금 더 많이 번다, 7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0%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. 이 7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라는 점, 자,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한도도 있죠. 한도는 자,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월로 따지면 약 62만 5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이러한 월세 세액 공제를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, 주택 임대차 계약서죠. 그래서 나의 명의로 된 요 임대차 계약서 있죠. 요거를 한 통 준비하셔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월세 송금 기록이에요. 내가 매월 월세를 자동이체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기록도 복사를 하시거나 또는 캡처를 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, 요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. 거주 요건.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까지 요 세 가지 필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월세가 5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1년 납부를 600만 원을 했다. 자, 12월 해서 총 600만 원이 연간으로 월세로 나갔죠.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 소득 요건이 만족했을 때 12%의 공제율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자,
72만 원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. 그래서 한 달치 월세보다 더 많이 받았죠. 그래서 이렇게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시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액공제고요. 자, 요거는 여러분들 필요 서류 세 가지를 챙기셔서 준비하셔서 인터넷, 즉 홈택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홈택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. 이러한 이 홈택스에서 메뉴가 조금 숨어 있어요. 상담 제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. 이 메뉴로 들어가셔서 현금 영수증 민원 신고. 자, 월세 세액공제 받는 메뉴인데도 조금 뭔가 생소한 메뉴로 들어가죠. 자, 그리고 현금 영수증, 신용카드, 주택 임차료 민원 신고라는 메뉴가 있어요. 자, 그 신고서, 즉 그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. 그래서 임대인이 누구냐, 그래서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면 주민등록번호, 이런 식으로 임대인의 정보를 쓰고요. 자, 이런 것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겠죠. 그리고 계약 내용, 주소, 그리고 뭐 월세 지급일이 언제냐,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언제냐, 이런 것들, 즉 계약 내용들을 입력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첨부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첨부 서류에다가 우리가 세 가지 준비해놨던 그 첨부 서류 있죠? 필요 서류를 업로드를 하셔서 제출을 하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,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실질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반드시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